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8월 25일자로 떴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여기 계약금 포함 현금 얼마나 있어야 하죠?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현금이 얼마 필요할지 묻는 거 보니까 초보자인 것 같아요. 저도 초보자입니다. 누구는 고수님들은 초보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계약금은 10 내지 20% 내고요. 중도금 대출 40% 받고 중요한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했는데 이거 읽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초보자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한 것 같고 죄송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고수분들이야 고단위 스킬이 있고 비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구독자님과 똑같은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고난도의 기술 이런 거는 저는 모르고요. 그냥 제 수준에서, 초보자 수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4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84A형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이 저층은 싸요. 저층은 4억 2,900만 원인데 최고층 로얄층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층수에 따라서도 1,3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하여튼 이 계산을 최고가 대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계약금 포함 현금 얼마나 있어야 하죠? 그런 거 보니까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입주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고 로얄층 최고 금액이 4억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분은 또 점수가 64점인데 A에 청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는데 64점이면 이거 충분히 A가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당첨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64점이면 그 검단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트도 당해면은 무조건 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발코니, 이 우미린 클래스 1이 발코니 확장 비용이 어떤 데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300만 원인가 얼마 되게 싸게 나왔어요. 이 A, B, C 다 틀린데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또 이 집값에 유상 옵션이 들어가요. 또 플러스 돼요. 유상 옵션이. 그 등기 비용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집값에 포함되는 거죠. 유상 옵션이.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면은 유상 옵션은 무조건 해야 될 게 시스템 에어컨을 무조건 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 에어컨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돈이 모자라서 전세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 내놓잖아요. 시스템 에어컨 없으면 안 나간답니다. 전세가. 그래서 이 필수로 해야 될 게 시스템 에어컨인데 넉넉 잡고 발코니 확장 비용하고 1,000만 원을 플러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나중에 한다 치더라도 시스템 에어컨은 꼭 하라고 권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유상 옵션에서 4억 8,600만 원. 600만 원. 요거를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요거를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계약금이 10%인 데도 있고 20%인 데도 있는데 여기는 계약금이 10%입니다. 다행이죠. 20% 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초기 비용이.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60%인데
중도금이 60% 내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은 투기과열지구는 40%가 됩니다. 근데 이 40%로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서민 실수요자에 한해서 60%까지 대출을 해준답니다. 근데 그거는 구독자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60%로 되면 돈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 계약금 4,760만 원만 있으면 중도금 대출 60% 받으면은 요거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입주 시 30% 내야 되는데 이거는 주택담보대출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메꿀 수가 있냐? 입주 시에 만약에 이게 4억 8천이지 않습니까? 4억 8천인데 이거는 내가 낼 그 입주 금액이고요. 이게 2025년 9월 입주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9월에 KB부동산 이런 전문업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집을. 평가를 하는데 이거 102억이 있고 역세권이에요. 여기 500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숲세권이에요. 또 학세권, 또 공원이 옆에 있죠. 공세권, 행정 옆에 있죠. 이런 엄청나게 좋은 입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1호선도 생기지, GTX, G도 지나간다고 그러지. 원래는 102억으로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결정된 게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은행이자는 지금 단기적으로 막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보면은 은행이자 때문에 영끌한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가 되고 이런 극단적인 방송에 나오고 겁을 주는데, 이거는 내가 기자라도 누구나 관심 있게 볼 수 있게 뻥튀기를 해서 이렇게 과장되게 방송을 합니다. 방송은. 근데 이 은행이자가 지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고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 단기간에 물가가 급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급등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거는 믿을 수가 없지만 전문가들 얘기로도 내년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주 시점은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 아니라 2025년 3년 후입니다. 3년 후. 3년 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대입니다. 그러면 은행이자도 2%대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집값이나 이 상품값은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예상으로요. 지금 4억 8천으로 산다 그래요. 근데 3년 후면은 여러 가지 전문가랑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8억 원대를 봅니다. 우미린 클래스 1을 당첨이 됐다 그러면 3년 후에 입주할 시기가 되면 8억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 LTV가 투기 과열 지구가 40%입니다. 40%인데 이 분양가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현 시세로 책정합니다. 전문 기관에서. 그러면 만약에 8억 원이다. 그러면 LTV 40%를 치면은 48에 32, 3억 2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억 8천에서 3억 2천을 빼면은 얼마가 남습니까? 1억 6천. 1억 6천 투자해서 8억 원이 되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서 무조건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3억 2천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면 1억 6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그러니까 요거 30% 내는 거죠. 요거에 30%.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5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30%면은 1억 5천. 1억 5천 일단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계약금밖에 없다. 계약금밖에 5천밖에 없다 돈이. 그래도 일단은 지르는 겁니다. 왜냐? 일단은 질러서 서민 실수요자는 뭐 60% 담보금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 그러는데 안 해준다 쳐도 안 해주고 서민 실수요자가 내가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40%를 일단 받아요. 받고 이제 은행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을 연체를 한답니다. 그거는 저 경험자들의 얘기인데, 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면은 3회 이상 연체를 하면 저기 계약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2회 연차는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2회를 연차하고 입주 시에 이제 30%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주택담보대출로 이 중도금 대출하고 요거 연체된 거하고 잔금하고 다 해결한다 이거죠. 중도금 대출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계약금 일단 5천만 원만 있으면은 입주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입주 시점에 집값이 KB부동산이나 이런 평가 업체에서 얼마를 내릴 거냐, 뭐 8억을 할 거냐, 9억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몰랐는데 요즘에는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 이래 최고로 똑똑한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개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이 100억이 된다. 나는 재산 100억 모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부동산 책을 써요. 그런 책을 저는 벌써 부동산 공부한 지 4달 됐는데 벌써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서너 권 읽어서는 이게 뭔 얘기인지, 제가 아파트에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4월에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티 됐는데, 저는 이제 주식 15년 차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제 더 이상 뭐 공부 안 해도 11년 연속 수익입니다. 요즘같이 막 폭락하고 있는데도 저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걸 걱정 안 해, 이제. 저는 아무렇게나 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트레스 제로, 그냥 공부 안 하고 이제 뉴스도 안 보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해도 수익이 나는데 뭘 걱정입니까? 이거는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부동산은 이제 1주택이 됐지 않습니까? 아파트 하나 당첨이 돼서. 실제로는 현재 빌라 하나를 갖고 있어서 2주택이에요. 이거 입주되면. 근데 이거는 빌라는 이제 없애고 팔았다 치고 1주택 아파트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2주택 되면 세금이 막 중과세 되고 종합부동산세 나오고 막 난리인데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게 아파트 하나 사고 땡인가 아니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로 갈아타면서 할 것인가, 이것밖에 없나? 그리고 더 이상 투자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뭐 책을 서너 권 읽었는데 열 몇 권 읽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수십 권을 읽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 이제. 아, 부동산 투자가 무궁무진하구나. 어떻게 젊은 분들이 20, 30대에 100억대 부자가 됐나. 아, 이게 가능하구나. 돈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100억대 부자를 할 수가 있냐.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용하냐. 어떻게 종부세를 면제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수십 채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공부를 해놔서 직장 다닐 때 월급 소득이 있을 때 직장 다니면서 퇴직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공부를 해놔야지 퇴직하고 나서 이 조그만 월급, 물가 뭐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얼마 안 오르고 지금은
막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러니까 월급은 코딱지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월급쟁이 생활을 접고 퇴직을 하면은 이 월급 코딱지만한 거 충분히 벌면서 퇴직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퇴직을 하면은 벌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 공부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생활비는 당장 벌어야 돼요. 그러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러면 경비나 잔디심으로라도 일단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생활에다가 이것도 못 다니게 되면은 이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퇴직해가지고 이 멋진 방법을 누리면서 멋지게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멋지게 살 것인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미리 클래스 1도 보면은 나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청약했다가 안 되면은 지금은 분양권 매매도 이게 분양권 매매하면 세금이 70%니 90%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권 매매도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분양 못하면 입주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 중도금 대출 40% 받고 계약금하고 요거 중도금 5회 6회차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5억이라고 치면은 30%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억 5천원 있으면은 입주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도 못하고 두서가 없어가지고 이게 설명하는 능력이 이제 조금씩, 이게 젊은 분들이면은 유튜브를 처음 할 때는 어리버리 하다가 몇 번만 하면 벌써 실력이 팍팍 늡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59세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재주도 좋지 않고 똑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리버리 하기 때문에 쉽게는 설명해 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는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근데 1억 5천만 되면 안전빵으로 청약을 넣는 현금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